이번 시간에 403페이지입니다.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했었죠? 역시나 2회차도요, 해설이 잘못된 것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답은 맞는데 해설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으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1번, 회계에 틀린 설명 골라라. 정답 2번인데요. 2번은 왜 틀렸습니까? 관리회계하고 재무회계를 거꾸로 써놨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데, 이거를 거꾸로 써놨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1번은 회계 정의죠. 쭉 문장 써있는데, 요약하면 뭡니까? 재무제표 작성하고 재무제표 전달하는 과정.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한테. 왜?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잘 하도록. 이런 얘기죠. 세 번째, 회계의 목적은 다양하겠죠. 외부 공표용도 있고, 과세, 세금 산출도 있는 것이고, 내부 관리하던 의사결정 회계도 있는 것이고, 4번은 회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재산상의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재무정보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이 회계다. 아니 아까 1번에서 나왔는데 비슷한 것도 나왔습니다. 재무제표 작성하고 전달하는 것이 회계 아니겠냐. 2번, 손익계산서에 영향 주는 것이 뭐냐. 분기를 하면 되겠죠. 1번은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정기예금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자본의 금융상품 대신에 현금에서, 그것이 단기도 될 수 있고, 장기 금융상품도 될 수 있겠죠. 확실한 것은 IS는 관련이 없다. 2번하고 3번은 숫자가 비록 나왔습니다만은, 걔네들은 거래가 아닌 것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거래가 아닌 것의 대표적인 것이 계약했다, 주문했다, 약정했다 이런 것들 나오면은 거래가 아니라고요. 왜냐면은 계약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한 거거든요. 아직은 재산상의 변화가 없다고요. 2, 3번은. 4번은 임차료를 갖다가 어음으로 지급했다. 어음은 일종의 외상 아닙니까? 외상거래입니다. 4번에 임차료, 발생조에 따라서 임차료 대신에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분개가 되죠. 임차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지급이 되든 안 되든 발생조에 따라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3번은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문제는 길지만 이런 문제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었죠. 결국 당기순이익, 이익 는 만큼 자본 넣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합계인 이익잉여금 쪽을 잘 보시면은 기초이익잉여금 200, 기말은 280에서 이익잉여금 80이 늘었다는 얘기는 당기순이익이 80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무시하고. 그래서 요 200과 280의 차이인 80이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순자산을 구하시오. 순자산은 자산 빼기 부채 아니겠습니까? 자산은요, 매출자금, 여러분이 계산해보세요. 매출자금 50만원, 미수금 10만원, 그다음 현금 15만원, 대여금 20만원 하면은 95만원. 95만원이 자산이고, 부채, 차입금, 매입 채무입니다. 두 개는 이제 38만원이겠지. 95에서 38만원 빼면은 정답은 57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자본이 자산 빼기 부채니까. 5번 문제. 김대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재무제표 종류라고 뭐냐. 쭉 보면 대출 업무 하고 있다 된 다음에 마지막에 부채 비율 살펴보고자 한다.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BS, 재무상태표 갖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6번 문제. 상품을 샀는데 현금을 지급했고 잔액은 6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분개를 해봅시다. 상품은 30만원짜리 샀으니까 자본의 상품 30. 일부는 현금 지급했고 일부는 외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매입 채무가 되겠지. 현금 지급한 건 10만원이고 나머지는 외상값, 매입 채무입니다. 됐죠? 그럼 이 거래가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은 자산은 보시다시피 20만원 증가, 30만원 증가, 10만원 감소니까 자산 20만원 증가, 부채 20만원 증가해서 자산 부채가 증가하고 정답 1번. 만약에 자본을 물어본다면 자산도 증가했고 부채도 20만원 증가했으니까 자본은 영향이 없겠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기 때문에. 하여튼 1번. 7번 문제. 재무상태표. 틀린 설명 골라봐라. 단기 매매증권 상품 당좌 틀렸죠. 유동은 당좌랑 재고잖아요. 아니 상품은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걔 때문에 틀린 것이지.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가 맞고, 나머지 차량 운반구 건물은 유형자산 맞고, 단기 채권 미지급 비용에서 유동부채가 되겠죠. 부채는 유동 아니면 비동이니까. 주식 할인만의 채권 감자자산 자본조정이 맞습니다.
8번 문제. 현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현금, 각종 시책, 현금 시책. 시책이 뭐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거기에다가 밑에 있는 각종 수표, 현금 맞죠? 주식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유가증권은 아시다시피 단기 매매증권, 매도 관한 증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탈락이고, 제품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더하기 20만 원 해서 정답은 3번. 9번 문제. 뭐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죠. 제가 현금으로 직접법 방식으로 이런 문제 풀었었는데, 매출자금 미회수 잔액을 구하시오.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제 기말 매출채권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매출자금 회수 안 된 거를 말하는 거니까. 전기 2월은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죠. 차기 2월은 기말인 거고. 아무튼 전기 2월 매출채권 15만 원. 당기 매출이 총 매출이 있고요. 유형자산 처분하고 뭐 필요가 없지. 뭐 지금 매출과 관련된 현금흐름 관련해서 매출 관련된 계정값 해처모여해서 현금흐름 직접법 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럼 오케이. 뭐 대충 파악됐어. 그러면 이제 다 합쳐버리는 거야. 합쳐. 매출은요, 총 매출액 90만 원. 그럼 매출 90만 원 수익이니까 1년 동안 매출 관련 분기 다 합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현금 매출액 20만 원 있으니까, 야 그럼 여기다가 매출 110만 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총 매출액 90만 원 됐으니까 현금 매출 20만 원에 뭐 외상 매출 70만 원 해서 90만 원 됐겠지.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90만 원 중에 현금이 뭐 20만 원도 있다. 현금 매출도 있다는 얘기고. 아무튼 총 매출액에는 현금 매출, 외상 매출 포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는 매출 분기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90만 원이 대변에 있었던 것이다. 현금을 얼마 받은 것이냐. 쭉 데이터 보면은 맨 밑에 매출자금 회수액 25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현금 매출액 20만 원 해서 매출자금 회수액 25만 원과 재고자산 당기 현금 매출액 20만 원이 현금 유입액해서 45만 원. 이게 2회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2회 전체에서 9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그렇잖아요. 매출자금 현금 회수액 25만 원 현금 들어왔다는 얘기고, 현금 매출액도 현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합치면은 45만 원. 그러면 나머지 계정은 지금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1년 동안 분기했을 때 매출 채권이 45만 원 늘었다는 소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1년 동안 분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하고 기말 매출 채권 따져서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45만 원 증가했다. 기초 매출 채권은 전기 2월 매출 채권 15만 원. 그 1년 동안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말 매출 채권은 60만 원이라는 얘기죠. 매출 채권이 1년 동안 45만 원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45만 원 증가하려면은 기말 매출 채권이, 그게 매출 채권 미회수 잔액이니까 질문도 어렵고 그냥 내용도 어렵고 다 어렵네. 정답 3번입니다. 네, 2회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0번. 10번은 파산했대. 회수 불능이래. 그럼 그게 뭡니까? 대손 발생.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 그 대손 발생 회계 처리 안 했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대손 충당금 잔해가 없다. 그럼 대변 쪽에 좀 대손 충당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손 발생할 때 채권 날려. 원래 대손 충당금 있으면 걔부터 날릴 건데 없으니까 대손 상각비가 되겠지. 예, 이렇게 분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유동자산 과대가상. 과대계상이라는 게 과다계상이 과대계상이죠. 자산을 까야 되는데 안 깠으니까 당연히 자산의 과대계상이지 뭐. 정답 2번. 부채는 관련 없죠. 1번에 부채 관련 없고 4번 비유동 부채도 관련이 없죠. 3번 이익여금은 과소입니까? 과대입니까? 이익여금은 과대계상. 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익이 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익여금 과대계상. 11번. 매도 관한 증권 처분 손익은 어떻게? 처분가 빼기 취득가. 이걸 왜라고 묻는 순간 말이 안 되는 거지. 모의고사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가 빼기 취득가라고 알고 나서 접근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는 거는 기본 이론 때 하는 것이죠. 그래, 천주를 팔았고 처분가 빼기 취득가. 처분가는 박스의 맨 밑에 4,800원. 한 주당 취득가는 첫 줄에 5,000원입니다. 중간에 뭐 공정가치 전혀 보실 필요 없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은 20만 원의 손실. 매도 관한 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 정답은 3번. 12번 갑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어떻게 됩니까? 실제 수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
단위당 시가잖아요. 시가의 정식 이름은 순실현 가능가치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실제 수량부터. 실제 수량은 박스에 90개. 취득원가는 1,000원입니다. 박스 보고 있죠. 시가 900입니다. 그놈이 순실현 가능가치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걔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감가상각 해야 되는 거. 1번은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하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토지 때문에 탈락이고요. 2번은 정답이고 3번은 단기 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상각할 리가 없죠. 4번은 건설 중인 자산 상각 안 한다 했었습니다. 정답 2번. 14번 감가상각 방법 맞는 거 골라라. 감가상각비가요 중간에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럼 정해법, 정률법 중에 뭐겠습니까? 정률법.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률법이다라고 추정이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겠죠. 기초정보에다가 상각률 곱한 것이다. 왜? 감가상각비가 점점 줄고 있으니까. 정해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각이기 때문에 맥이 균등하게 상각되는 것이고, 1번 맥이 균등하게 상각한다. 그건 정해법이고요. 2번은 뭐 이런 방법은 없잖아. 2번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고, 3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각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주는 것이죠. 처음에 상각이 많이 되고 뒤에 적게 되는 게 정률법이죠. 아니 기초장부가에 상각률 곱하는 건데 상각률이 일정하고 장부가가 줄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그래프가 이렇게 주는 것이지. 15번 무형자산 틀린 설명 골라라. 정답은 2번인데 2번에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식별 가능하고 통제하고 미래 경제회의 비합회성 자산 거기까지는 다 맞아. 식통료 무형자산 정의 식통료 맞습니다.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회의 맞고 비합회성 자산도 맞아요. 화폐성이라는 것이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폐성이라는 것이 채권 채무니까 비합회성은 채권 채무 아니다 맞잖아요. D가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 반드시 문서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장이 없는데 뭐 엉뚱하게 문장을 구성했고 하여튼 2번 틀렸고 1번에 내부적으로 창출할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안 되는 것이죠. 외부 구입 영업권. 외부 구입 영업권이 결국 합병 영업량수인데 외부 구입 영업권만 무형자산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무형자산은 뭐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는데 두 번째 줄에 20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네 번째, 무형자산은 상각 누계가 설정하지 않고 직접 차감해서 둘 다 가능하잖아요. 감가상각 누계, 다시 무형자산 상각 누계도 가능하고 직접 차감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 16번, 물건을 팔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을 팔았다. 정답은 2번이겠죠.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겠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부채, 유동부채고 매출액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고 현금 550만 원은 거 팩트니까 정답 2번. 17번입니다. 모든 계정 과목 다 있댔죠. BS. 단기 지급금 유동부채 얼마냐. 이게 지금 BS 다 있는 거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것을 활용해야 되겠죠. 예, 좀 지우고요. 그래,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자산은요 뭐 이걸 다 쓸 수는 없고 뭐 현금 20만 원가 이러면 같이 해봅시다. 현금 20만 원과 외상 매출 채권 더하고요. 미수금도 자산 더하시고 또 자산 어디 있습니까? 선급금 15만 원 더하시고 그럼 80만 원. 현금, 외상 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더했습니다. 부채. 부채는 뭐 선수금이 있고 1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미지급금. 단기 미지급금 10, 그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단기 미지급금, X금. 그리고 단기 차입금, 뭐 장기 차입금 20만원, 10만원 더해. 차입금 20만원, 10만원. 그 40만원 더하기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뭐 하나밖에 없네. 중간에 자본금 30만원. X가 10만원이잖아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미지급금 10만원 되겠고, 유동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유동부채는 거기에 단기 미지급금 1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선수금도 있죠. 위에 10만원. 그리고 그 밑에도 단기 차입금 20만원. 그래서 선수금 10만원, 단기 미지급금 10만원, 단기 차입금 20만원 해서 3개 더하시면 유동부채 40만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상품 외상으로 샀는데 이중 기록했다. 차번에 상품 대변에 매입 채무를 2번 기록했다는 거잖아. 2번. 그럼 과대계상이지. 재고도 과대계상, 부채도 과대계상이지. 2번은 회계처리에 있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 19번의 계정값은 뭐냐?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외상값. 컴퓨터 같은 건 비품이에요. 비품. 뭐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건 비품인데 차변에 비품, 유형자산,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본업이 아닌 외상값은 미지급금이잖아. 본업은 매입채무고 아무튼 미지급금이다. 두 번째는 컴퓨터 판매 회사입니다. 컴퓨터를 팔았을 때 외상값. 당연히 매출채권이겠죠. 본업과 관련된 채권이 매출채권. 차변에 매출채권, 대변에 매출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사채 발행 상환 틀린 설명 골라라. 액면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 시장 이자. 시장의 이자율은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표시 이자율, 객관적인 액면 이자율입니다. 뭐 액면 이자율은 우리 회사의 이자율이고 그러면 시장 이자율보다 우리가 이자가 더 커. 그럼 할증 발행이지. 비싸게 파는 거지. 우리 이자 많이 주기 때문에 사채를 비싸게 파는 거지. 할증 발행. 1번이 틀렸네. 2번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같으면 그때는 액면 발행이겠죠. 그래서 발행가랑 액면가 같다. 그게 액면 발행이고 세 번째 만기가 되면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모두 다 장부가가 액면가로 다 일치하게 되겠죠. 그 현재 가치 할 때 그 장부가가 마지막에는 액면가로 다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장부가 그래프인데 여기 이제 만기고 만기 액면가로 다 수렴하는 거지. 이게 할인 발행 그래프고 할증 발행 그래프, 장부가 그래프. 할인 발행은 이렇게 장부가 올라가고 할증 발행은 장부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만기가 되면 다 액면가로 장부가가 수렴한다. 네 번째 사채를 조기 상환. 그러니까 만기 상환이 아니라 중간에 상환하는 거죠. 중도 상환. 그 상환 금액하고 장부가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부가랑 상환 금액 차이에 따라서 사채 상환 이익이나 손실이라 하는 영업의 수익 비용이 꽂힌다. 21번 틀린 설명 골라라. 순희가 틀렸습니다. 포인트만 보죠. 순희 처분한 자기주식은 이 자기주식이 자본인여가 틀렸죠. 자기주식은 차변이고 자본조정입니다. 일시적인 계정값으로서 자본조정. 아무튼 자본조정. 철수는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발초 1000만 원은 자본잉여금 맞잖아요. 주식발행주가. 그 다음에 영수도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맞고 영희의 감자차익도 자본잉여금 맞죠. 22번 문제는 다 풀어보셨을 거고 주총이 2월 27일 그래서 실제 배당은 4월 15일 날 줬다. 2월 27일 날 주총 열었을 때 정답 2번이겠죠. 현금 배당 줄게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20만 원.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에서 부채가 20만 원 것이고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 이상을 적립하는데 수업 목적이든 실무든 딱 10%만큼 보통 적립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10%는 2만 원만큼의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이 적립이 되고 그러면서 미처분 이익야금은 22만 원이 주총 때 제거가 되는 것이죠. 처분이 되는 것이죠. 정답 2번이고요. 23번. 23번은 이제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할 매출액을 계산하시오. 기업의 시용 판매입니다.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연락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매회사 표시할 때 수익인식한다. 그래서 시용 판매한 금액이 2천만 원 있는데 아직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판매액이 500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 원 빼기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게다가 니은은 이제 900만 원 팔았는데 반품된 것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 반품된 것은 뭐 당연히 매출 차감이 되겠지. 900만 원 빼기 250만 원 하면은 650만 원. 더하기. 디귿은 위탁 판매인데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긴 거잖아요. 대신 팔아줘. 그 위탁자가 주인인데 언제 걔는 수익 인식하냐?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위탁 매매업자 엘마트, 걔가 수탁자겠죠? 거기한테 위탁한, 우린 3일이고 맡긴 재고가 450인데 이 엘마트,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매하지 못한 게 152대. 그러면 300만 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300만 원 돼야 되겠지.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 이거 다 더하시면 걔가 정답이다. 걔가 2,45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2년치 임대료를 120 받았대. X 1, 2, 3년도 수익이 얼마냐 해서 뭐 쉽죠.
월할 계산하면 되잖아요. 전체 120만 원 중에서. 이거 뭐 선불로 받든 후불로 받든 간에 월할 계산이죠. 기간 경감만큼 수익이 인지한다고. 첫 달은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11월, 12월 해서 2개월치고요. 2차년도로 12개월치고 3개월은 3차년도로 10개월치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걔가 정답. 10만원, 60만원, 50만원. 그래서 여기 있는 120만원을 기간 경과분만큼 쪼개서 인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영업의 수익 맞는 거 골라라. 정답은 4번이겠죠. 차익, 채무 면적, 자산 수익 맞고, 그럼 제가 틀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 되겠죠. 미수금은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은 자본이니까 2번에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고 미수수익은 자산이죠. 3번에 자본이익은 자본 항목이고요. 배당금 수익은 맞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됐고, 이제 26번에 영업이익이 영향을 미치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영업이익에 관련된 것은 매출하고 매출원가 판관비만 관련돼 있잖아요. 2번에 제품 매출 매출이고, 급여랑 복리후생비는 판관비, 영업비용 다 판관비니까. 1번은 왜 안 됩니까? 상품 매출은 매출이고 대손상관비는 판관비, 거기까지는 괜찮아. 외환 차익, 환율 변동 손익은 영업의 수익이 되겠죠. 3번도 외화 환산 이익에서 환율 변동이니까 영업의 수익이고요. 용역 매출은 매출이고요.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된다. 그래도 영업의 수익이 된다. 4번은 매출원가까지는 괜찮고 판관비, 광고 선전비도 판관비니까 괜찮은데 모든 자산의 처분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니까 이것도 탈락이다. 27번 외화 환산 손실이 기록될 수 있는 거. 그럼 자산은 환율이 올라야 좋은 것이고 이익이 되는 것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인 거고요. 부채는 환율이 오르면 손실이고 떨어지면 이익이 된다.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결산 시고 발생 당시 1,000원인데 환율이 올랐어. 부채야. 환율 오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손실이 많네. 2번은 환율이 똑같으니까 걔는 환율 변동 손익이 없고, 3번, 4번은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지. 왜? 세 번째 부채인데 기존보다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외화 환산 이익이고요. 네 번째 자산인데 환율이 올랐어. 기분 좋죠?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래서 손실은 1번밖에 없다. 28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 수익의 정의를 써놓은 것이죠.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수반한다. 정답은 3번이겠죠. 수익 정의 핵심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수반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이 수익의 정의 핵심이 되겠고, 반면에 비용의 정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 증가 수반해서 결과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수반한다가 비용 정의의 핵심이 됩니다. 28번 어쨌든 정답 3번이고, 29번 계정 과목 잔액이 적정한지를 점검하는 거. 예비 절차, 결산 예비 절차, 수정 전 시산표가 되겠죠. 시산표라고 하는 것이 총 계정원장의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30번 같은 건 당연히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풀지 감조차 잡을 수 없겠죠. 직원 실수로 오류, 삽질을 했대. 잔액 시산표래. 오류 수정한 후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차변합계, 대변합계 같아야 되잖아. 지금 누군가가 삽질한 거지. 그럼 지금 대변 갈 게 지금 차변 쪽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더해. 나누기 2. 130만원 더하기 92만원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럼 111만원. 왜냐면 지금 차변 쪽에 그러니까 대변 쪽에 갈 것이 지금 차변 쪽에 있는 거니까. 어쨌든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111만원 차변 쪽, 대변 쪽 111만원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19만원 쪽이 지금 대변 쪽에선 부족한 거고, 차변 쪽에 19만원이 지금 플러스 된 거야. 지금 그렇게. 그래서 양쪽 다 111만원이 됐었어야 됩니다. 어차피 차변합계, 대변합계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푸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되겠죠. 예, 정답 2번이고, 그 다음 31번. 보험료가 얼마냐? 현금으로 직접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보험료 관련된 계정 해처 모여 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대차 차익 보험료가 되는 것이고, 비용이니까 차변이고, 미지급 비용, 미지급 보험료겠죠. 기초가 15만원, 기말은 23만원. 그 미지급 비용 부채인데 15에서 23만원으로 부채가 8만원 늘었잖아요.
미지급 보험료. 교체 증가. 그 다음에 지급한 돈이 8만 원이다. 보험료로 인해서 현금 지급한 것이 8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대차 차익 보험료는 16만 원. 됐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예, 현금으로 표 방식으로 짚으시면 된다. 32번. 다음에 거래에 대한 분기가 BSI에서 미친 영향. 채권의 매출 채권 5%는 못 받을 것 같다. 대선 충당 설정할 것 같고 기존의 결산 전에는 대선 충당금이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럼 어쨌든 뭐 채권 곱하기 5% 때려서 자변의 대손 상합비, 배변의 대선 충당금을 결산 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선 충당금 자산 차감이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고, 그럼 대손 상합비 판가비 비용이니까 비용 증가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33번. 이것도 뭐 현금으로 표 직접법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지.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을 물어봤습니다. 현금을 물어봤어. 그 매출과 관련된 계정값 해쳐모여 한 다음에 하시면 되겠지. 첫 줄에 100만 원의 매출입니다. 매출 수익이니까 대변.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박스에 있는데 기초에 20만 원, 기말에 15만 원 해서 매출 채권이 5만 원 감소, 자산이 5만 원 감소, 매출 채권의 감소 5만 원. 현금은 105만 원이다.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105만 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4번 매출채권 회수 기간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나누기, 그죠? 회전율 먼저 계산하면은 평균 매출 채권이 1,000만 원, 매출액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하면 6회전이죠. 1년은 360일로 간전한다. 가정한다라고 써있고 6회전 하면 60일이 되겠죠. 360일 나누기 매출채권 회전율에서 매출채권이 회수되는데 60일 걸린다. 3번. 35번 토론을 했는데 틀린 놈이 누구냐. 뭐 문제 엄청 길지만 뭐 천천히 읽으면 뭐 별거 없습니다. 처리부터 보시죠. 세계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주식회사 월드입니다. 아무튼 세계 영업이익이 월드보다 높냐 보면 되지. 세계는 10만 원, 월드는 12만 원. 틀렸네. 아유, 정답 1번. 뭐 이렇게 썰렁한 문제가 다 있나.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업성과 압도적으로 좋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월드가 더 큽니다. 2번은요.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말하는 것이죠. 매출 총이익률 말하는 겁니다. 매출분의 매출 총이익이잖아. 그러면은 세계는 25만 원 나누기 50만 원 하면은 50%고요. 월드는 30만 원 나누기 80만 원 하면은 37.5%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다. 2번은 맞다. 1번 틀렸고. 순위. 매출 규모가 월드가 크다. 보면은 월드가 크잖아요. 50만 원, 80만 원 맞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높다. 맞잖아요. 뭐 시장 점유율을 매출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4번. 월드 당기순이익이 세계보다 월등히 크다. 그렇죠. 월드가 뭐 당기순이익이 뭐 세계보다 한 3배 크네. 3배. 영업이익보다는 더 큰 영업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보면은 영업의 수익이 월드 쪽에서 15만 원이기 때문에 뭐 당기순이익이 커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뭐 맞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36번 갑니다. 감사하기엔 종료인데 마지막 줄을 보시면 되겠죠. 항상 보면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건 부적정 의견입니다. 만약에 중요성 관점 공정에 표시되어 있다 하면 적정 의견이고요. 한정 의견 되어 있으면은 뭐뭐를 제외하고는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에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하면은 의견 거절입니다. 37번 재고자산 기초 잔액. 박스 맨 밑에 보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10회전이 나왔습니다. 평균 재고자산분의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는 8천만 원. 그럼 평균 재고자산은 800만 원이 돼야 되겠지.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 기초 재고를 물어봤고 기말 재고는 어디십니까? 거기에 기초가 400이고 기말을 물어본 거구나. 기초가 400. 기말.
8 x 나누기 2. 그럼 x 얼마? 1200. 됐죠? 그렇게. 정답 4번이고요.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38번 틀린 설명 곤란하다. 처리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 잠시. 보면 자본이 마이너스 6만 원이기 때문에 자본 잠시 맞죠? 2번 영수 1년 내 상환할 유동부채를 유동자산 상환할 수 없다. 맞나요? 유동자산 15만 원 1년 동안 15만 원 돈 들어와. 유동부채 30만 원 1년 동안 30만 원 돈 나가. 네, 그러면 유동자산으로 지금 유동부채 못 갚죠. 맞습니다. 세 번째 순위 투자자산을 장부가보다 높게 매각해서 유동부채를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 못 갚기 때문에 좀 자산 좀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장부가보다 비싸게 팔면 뭐 좋은 거지 뭐. 하여튼 뭐 3번도 틀린 문제가 없잖아요. 뭐 자산 매각해서 뭐 유동부채를 메꾸겠다. 그럼 4번이 틀렸을 텐데 0이 그래도 올해 당기순이 매우 높으니 앞으로 실적을 낸다면 단기적으로 상환할 부채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것이 단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IS는 지금 하나도 없고 BS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니까 단기순 이익이 낮다고 볼 수는 없겠죠. 낮으면 뭐 단기순 손실이 낮다고 추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이지. 단기순 손익의 합계가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39번 재무비율 틀린 거 골라봐라. 2번이 틀렸습니다. 매출액이 증가율 높다고 순이익 증가율 높다. 전혀 관련 없잖아요. 매출액하고 이익하고 왜 관련이 있어? 전혀 별개의 숫자입니다. 1번 경쟁기업보다 높은 매출액 증가율은 영업활동 호조가 됐다. 영업 증가율, 그죠? 시장 점유율 증가. 매출 갖고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세 번째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경영 실적이 양호하죠. 그렇죠? 수익성 지표니까 한 주당 이익 개념이고. 자기자본 이익률은 걔는 뭐 자본분의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주주의 수익성.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익 창출 능력. 맞습니다. 주주의 수익성. 40번 논평인데 틀린 것을 골라봐라. 기억은 단기 순서지를 뭐 빵원으로 둔갑시켰다. 뭔가 좀 조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보시면은 단기 순서지를 조작하는 등 기업 회계 기준 위반하는 것은 그것이 분식회계죠. 그 회계 처리를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분식회계. 니은 당초는 의견 거절이 맞는데 한정 의견으로 이제 바꿔치겠다는 얘기잖아요. 니은 보시면은 의견 거절 맞으면 상장 폐지 사유. 물론 걔만 그런 게 아니라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모두 다 상장 회사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그래도 맞고 디귿 장부 조작 방법은 불법 사채 자금을 빌려서 주주가 투자진 자금으로 위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 이거예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이지, 그쵸? 사채업자 빌리든 개인한테 빌리든 은행한테 빌리든 다 차입금입니다. 아무튼 차입금이 맞는데 주주한테 자금 조달한 것처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디귿 보시면 부채를 과소개성, 자본은 과대개성. 그렇죠. 차입금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과소개성. 자본금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자본 과대개성. 리얼이 틀렸다. 리얼은 가공의 재고를 만들어서 이익 부풀린다. 어떻게? 기말재고랑 매출원가 제로섬이고 기말재고 커지면 매출원가 작아지고 당기순이익이 커지고 이런 분식회계. 근데 리얼은 매출액을 과소계상 이익 증가 뭐 이상한 얘기 써놨죠.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해서 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렇게 써서야 맞았겠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